이번 영상의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솔직히 테슬라 같은 종목은 제가 다루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상당수가 테슬라 종목을 제가 몇 번 다뤘을 때 유입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2월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인해 테슬라 같은 성장주의 주가는 매우 큰 조정을 보여와서 최근에 좀 주가가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주저앉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오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조정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를 투자해서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투자를 정말 잘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입장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한 것 같고 많이 한 것 같고 나름 제게는 항상 나쁘지 않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가져다 줬기에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투자의 고수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 시각에서 그리고 제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보는 여러 외신들의 의견들을 제가 종합해서 한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테슬라라는 종목을 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테슬라의 전기차는 단지 모빌리티의 수단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파는 자동차 업체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테슬라를 이렇게 엄청난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두 번째 견해로 테슬라를 투자하실 겁니다. 우선 이 두 번째 견해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테슬라는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 맞고 단순히 전기차 업체가 아닙니다. 이는 팩트입니다. 테슬라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일반인들도 이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나 스타링크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테고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닌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넘사벽 자율주행 기술로 전기차 시대의 플랫폼은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시장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보고 테슬라에 투자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 단계, 자율주행 택시 사업 계획, 스타링크 개발 상황 등을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대충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들어 파는 업체가 아니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넘사벽 우주 항공 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엄청나게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주 강력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고 이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이 견해에 대해 제가 개인 의견을 달아서 저는 여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보는 우려사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물론 적절한 비유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물론 동의를 하지만 단순히 예를 드는 것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항상 세계 최고의 기업 실적과 기업 가치 즉 주가의 성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LCD, OLED 관련 기술력이 세계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이 항상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LG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에 TV가 두 대가 있는데 스펙으로 보면 LG OLED TV가 가장 좋고 품질도 가장 좋을지 몰라도 저는 그냥 삼성 LCD TV를 구매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이 비싸고 어차피 제가 보는 영상들 화질이 2K 즉 풀 HD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제 집의 TV들이 4K 즉 UHD이지만 이 정도의 스펙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LG의 OLED TV가 필요 없어서 굳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LG TV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고 또 다른 이유는 LG 스마트 TV의 인터페이스는 개인적으로 삼성 스마트 TV보다 선호하지 않아서 LG TV를 구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의 LG 디스플레이 주가만 봐도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신규로 엄청난 규모로 지은 파주 공장도 갔었고 LG 본사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명이 LPL이었지만 어쨌거나 LG 디스플레이가 최고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가 2005년
2006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항상 형편없는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도 대부분 흑자를 못 내고 매출 역시 성장하는 그림도 아닙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지만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제대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력과 기업 실적이 꼭 비례하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의 사업과 관련을 지어 태양 발전, 즉 솔라파워 관련 산업군입니다. 제가 여기서 테슬라의 기술력은 정확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가정용 또는 산업용으로 태양광 패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디자인적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아니면 혹시 가격적으로도 매우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테슬라가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테슬라의 제품 관련 카탈로그를 보면 일반 패널에 비해 효율이 3배 이상인 것을 강조하고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수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있었던 웅진에너지 상장 폐지 사항을 보면 무조건 미래에 전망이 있는 사업을 한다고 모든 기업이 다 살아남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초병을 보냈던 종목이라 제 종목이 상장 폐지로 사라지는 것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웅진에너지 상주 공장이 처음 착공이 들어갈 때 저도 여기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웅진 직원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형 설비들 공급하는 외국계 기업에 당시에 재직 중이라서 정말 이 공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지켜봤었는데 이제는 공장이 고물로 나와서 310억 원에 매각했다는 기사를 보니 참 씁쓸합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국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기술력보다는 저가를 얼마나 잘 찍어내느냐 그리고 많은 물량을 어떻게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기술력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많이 후진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테슬라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비전이 없다 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단순히 미래에 각광받는 사업을 기업이 영위한다고 반드시 그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막상 시장 경제는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이 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가격대에 원하는 물량으로 잘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테슬라를 투자하는 분들은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여러 과제들을 잘 수행해가고 미래의 이익이 매우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테슬라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은 이런 점들은 매우 불확실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안 하실 겁니다. 이 정도가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이고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다라는 견해에 대해 제가 가진 생각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견해로 돌아가서 테슬라는 단순히 모빌리티 기업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는 물론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도 동의 안 하실 견해이지만 사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3, 모델 X, 모델 Y의 전기차를 파는 전기차 제조 및 판매사일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서는 테슬라는 단순히 연간 5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양산 캐파시티가 급등을 하므로 미래에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는 기존 자동차 강자들이 전기차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독주를 하고는 있지만 길고 짧은 건 막상 대봐야 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테슬라는 현재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이 전기차를 시장에 내놨으므로 현재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전기차 시장 내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2020년 통계를 보면 테슬라의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0.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즉 2020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6,200만 대인데 그 중에 테슬라가 49만 9,550대를 판매했으니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차량 판매 대수 기준으로 1%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국을 제외하면 상당한 매출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가만 놔두겠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엄청 커진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정말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여기서 테슬라가 돈을 벌어가는 걸 그냥 놔둘까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전기차를 단순히 모빌리티로, 한마디로 이동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이오닉 5를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제 생각에는 테슬라 모델 3보다 아이오닉 5가 더 이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지만 가격은 모델 3와 아이오닉 5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차량 디자인이나 내부 실내 공간을 고려하면 만약 제가 한국에 있고 전기차를 산다면 저는 아이오닉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넘사벽으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가령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이 4G, 5G 네트워크가 일반적으로 잘 깔려있는 나라에서는 스타링크가 필요 없고 당장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게 구사되지도 않았는데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테슬라나 현기차를 종목 투자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전기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아이오닉은 테슬라에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기업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판을 키울 텐데 이런 점 역시 테슬라에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진짜 엄청난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물론 오늘 3월 19일 기준으로는 주가 조정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제가 테슬라 관련 언급을 할 때 항상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폭스바겐 그룹은 아직 전기차 기지개도 안 폈는데 2020년도에 이미 2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2019년 대비 3배 성장을 했고 1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은 도요타 그룹과 함께 매출면에서 세계 탑입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폭스바겐 그룹의 업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차량을 물량 공세로 양산으로 뽑아내는 기술력이나 품질력은 정말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 기업 특유의 멍청하고 관료적인 썩어 빠진 조직 문화가 있다는 점이 폭스바겐 같은 기업에게는 도구로 작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을 외치긴 하지만 막상 변화에 가장 잘 적응 못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첨단 기술력, 꽉 막힌 사고, 그리고 빨리 변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독일 특유의 기업 문화와 국민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긴 합니다. 느린 산업에는 독일이 최적화되어 있지만 빨리빨리 변화하는 산업에는 독일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없는 점이 독일 특유의 국민성과 문화를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산력으로 보면 폭스바겐의 양산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모델 하나를 뽑아낼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폭스바겐 골프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링카와 TDI 엔진 그리고 파워트레인들을 뽑아내는 기업인데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의 완성도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꽤 앞선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파워데이를 통해 배터리의 내재화를 밝히기도 했는데 당장은 30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폭스바겐의 업력 정도면 300만 대는 정말 허황된 숫자는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폭스바겐 찬양하는 내용을 올리려는 건 아닙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전기차 시장을 단순히 모빌리티, 즉 이동수단으로 한정되어서 보았을 때는 테슬라는 꽤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스타링크 등에 아직 가셔되지 않은 테슬라의 기술력보다는 당장 시장에 나와 있는 또는 1, 2년 내에 출시하는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본다면 테슬라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하지만 제 개인 의견이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이 보시면 너무 제 개인 의견에 속상해하시거나 불쾌하지 마시고 단순히 개인 의견이고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의견이니 반대 의견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들도 정중히 다 살펴보겠으나 감정적인 악플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 2, 3년 정도 내에는 포드,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테슬라 그 외에 BYD와 니오 등등 기존 차량 메이커와 전기차 전용 메이커들의 주력 모델들이 시장에 다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상당수가 풀리겠지만 2, 3년 정도는 걸려야 정말 경쟁다운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진짜로 붙어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변동성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매도 세력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테슬라 주가가 꿈쩍도 안 하니 그냥 개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현재 주가 대비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에 와 있을까 이유를 꼽는다면 우선 첫째는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라기보다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진 플랫폼 업체이다 라는 점과, 둘째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판매 증가세와 시장 점유율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메이커 대비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이유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맘대로 판을 흔들도록 중국 정부가 놔두지를 않을 것이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의 ID3, ID4 그리고 그 외 후속 모델들의 차량 완성도와 대중성이 일단 전기차를 이동수단인 모빌리티 정도로만 한정돼서 본다면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기차 역시 적어도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을 그냥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내수 프리미엄이 강한 시장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개발에 있어 실수를 했지만 도요타가 되었든 다른 일본 기업이 되었든 그냥 앉아서 내수 시장을 테슬라에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제3세계는 어차피 지금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닐 테니 여긴 논외로 두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판이 커질 텐데, 여기서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질 것이고 점유율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독일 3사와 일본,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주력 전기차 모델과 경쟁해서 싸워서 정말 제대로 선전한다면 저는 그때 테슬라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의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테슬라 주주분들일 텐데 너무 언짢게 들으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지 제 개인 의견이지 제가 맞진 않습니다. 제가 맞출 수 있다면 진작에 테슬라에 몰빵해서 아마 지금쯤 수십억은 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투자 판단 역시 아주 틀리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번 정말 솔직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 또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하이TV가 그 댓글에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고, 엄청 좋은 댓글이면은 당신의 채널 놀러가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줄 거예요. 심지어 알림 설정까지요.